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가치의식, 나선 역동적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게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럼 변화를 하려면 이미 뭐 답부터 먼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치유를 하고 치유에서 의식이 변화하는 건 오늘날 얘기하는 마음챙김 또는 명상 이런 게 없이는 이게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백호환 같이 이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하는 이런 조직의 구성원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의 가치의식을 바꿀 수 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가치밈에 대한 가치밈 의식 이 변화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이거 나눠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호환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호환은 조건이라 하면서 여기까지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에서도 나온 그거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하고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실제로 그것을 그런 변화에 필요한 요인을 자기 의식화해가지고 변화하는 거하고 저는 다른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보장은 이건 그래서 필요 조건을 인지해가지고 자각하고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충분 조건이다. 변화를 갖다 보장하지 않으니까 변화를 위한 필요한 요인이 변화를 위한.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인지의 문제랍니다. 인지의. 이건 어디까지나 담론이에요. 담론. 우리가 모든 지금 세상의 지금 얘기들이 담론과 이걸 갖다가 보는데 지금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 세상이고 SNS 세상이고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온갖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들이 나지만 그 얘기들 하면 그것이 개인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지고 변화가 아니라 틀린 말 하나도 없지. 다 좋은 말이지만 그건 안에 변화를 위한 필요의 조건에 대한 담론을 얘기할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실제로 그걸 자기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깨우치고 알아차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충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 두 개가 다 합치는 건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은 통합치유와 관련된 모든 과목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게 용어는 불교에서 가져왔지만 신의 행정이었어요. 신의 행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 말씀,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걸 갖다 그대로 믿는 거죠. 믿음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믿고서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해라 말이에요. 경전이야 그래. 그러면서 그걸 실천해라. 그러면 지혜가 정독된다. 이게 해가 되게 됩니다. 해가 정독된다. 지혜가 정독된다. 지혜가. 이건 실제로 뭐로 실천이에요. 이건 마음. 모든 경전에 대한 이해다. 또 좋은 그에 대한 해란 말 해. 이게 뭐 우리가 하면 지혜예요. 지는 식이 있고 지식의 수준에서 있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잘못 알면은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 모르게 빠지게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필요 조건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신의 행정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건 항상 퀀텀 신의 행정이라 해서 퀀텀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변화가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 원리는 몰라도 양자 도약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양자라는 건 도약적으로 이렇게 딱 하니 우리가 보통 고전역학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양자라는 게 전자가 그런 거예요. 전자가 딱 그거 하다가 딱 그 광자 이것이 딱 쏘여지면 딱 에너지가 가면 딱 튀어나온다 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텐셜 벽을 탁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적인 변화는 전부 다 도약적이에요. 도약적이지만 이게 뭐냐면 점진적이에요. 도약 한번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제외해놓고는 점호 점수가 진짜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점호라는 것 자체가 어제 생각한 거지 오늘 생각 씹어보고서 이거 안 되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신의 행정이라는 건 이런 한 방향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양쪽을 다 오가는 이런 방향.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듯이 필요가 충분히 되려면 반드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이것이 돼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오가 들어감으로써 필요 충분이 된 거예요. 오를 빼고서 내가 신의 행정만 얘기하면 신의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아주 좋은 책을 갖다 막 봤다 해도 그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걸 갖다가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천하면서 어떤 걸 수행을 해보면 삶에 대한 거 이걸 갖다 인식으로 얘기하면 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에 심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삶이라고 해요. 유튜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 뭐 타이틀 뭐 그러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냐고 그 해봤더니 뭐 자기는 마음 책임하고 깨달음 뭐 했는데 뭐 하여튼 다르고 다르고 나중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알아차림이 깨달음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감각, 지각적인 것도 다 알아차림이에요.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던 의지적인 거, 혼적인 거예요. 서양의 마음 책임에서는 샤피로의 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attitude, attention. 그럼 이 의지적인 알아차림 수준의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의지적인 알아차림은 혼적인 알아차림 수준이에요. 진짜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뭐냐면 칼마적인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심층무식. 그럼 자기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은 마음 챙기면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이나 보통 알아차림 가지고는 그건 우리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각성자각, 초자각적인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린다 이런 말로 하고 서양에서는 메타자각이다 이런 말을 쓴다. 메타인지다, 메타자각. 그 서양식인 그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게 나오는 어떤 때는 그 전에 그렇게 안 나올 때 푹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이럴 정도의 그건 다 전생 칼마와 관련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본능에서 추동에서부터 망상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올 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 차원을 넘어서는 칼마적인 게 나올 때 그거를 갖다가 주시할 수 있는 알아차림, 주시. 그래서 내가 말하는 witnessing, 주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보통 명사이고 오염된 게 없고 진짜 알아차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이래요. 우선 경전이나 불법이나 성경이나 뭐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문자로 알지 말고 문자를 넘어서 알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말하는 스님들은 또 문자로만 가지고 자기 해석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카르마적인 것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까지 이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얼핏 들으면 약간 아레아식에서부터 그 모든 것에 대한 각성을 말씀하시는 알아차림.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굳이 문자로 쓰면 우리가 내가 얘기하지만 항상 진리에서 문자로 쓸 수 없는 거 문자로 쓰는 걸 문자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다 뭐냐면 아레아식은 우리가 근본식이라고 그래요. 근본식. 카르마는 뭐예요? 카르마가 저장된 저장식은 아레아식이란 말이에요. 업식이라고. 여기에서 금생의 연에 의해서 딱 태어나면서부터 혼이 그대로 이거 갖다 카피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아레아식이 말라식이잖아요. 이게 의지식이지, 의지. 우리가 소위가 사량식. 그럼 우리가 통상서양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이 하는 건 이게 말라식이 하는 거예요. 이건 툭툭 나오지. 무의식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혼은 딱 태어날 때 금생의 연에 의해서 이렇게 딱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하나 딱 자기 동시하면서 카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학습 과정, 자해 형성과 그러면 기타 뭐 모든 심리적인 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이 막 성장하면서 그냥 혼의 무의식으로 다 그거 하는 거 이게 다 만나시게 그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원래 그 뿌리는 여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전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만 다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영유아시키든 딱 들어가는 것들이 딱 해가지고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가 나오든지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닌 것이 여기에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때 말라스가 다 들어있는 게 말라스가 성장하면서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생 칼마로서 갖고 있던 거 평소에 안 나오던 어떤 것도 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칼마식. 그건 당연히 아레아식에서 나온 거지. 칼마는 누구나 갖고 있고 칼마의 장애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장애식이 어디서 오느냐를 알면은 마음 챙김을 당연히 이게 나왔네가 아니라 자기 칼마와 아레아식이 나온 걸 아는 거하고 그게 내가 얘기하는 심청무의식, 아레아식을 아는 거. 그거를 주시하는 시기 그걸 뭐라 그러냐 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성, 진여자성. 일심에서 진여자성에서 우리가 이게 자성식으로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우리 뭐라 하냐면 이게 자성식을 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90, 아레아식 80이에요. 70. 90이고 이건 아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아래아식의 바탕식, 근본식, 아래아식의 근본 바탕, 근본 바탕식을 이걸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의 개체식이 아니에요. 개체적인 식이 아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영, 성령, 이게 자기의 개체식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런 것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시한다. 알아차린다 하면 자기는 지금 어때요? 단순한 알아차림, 단순한 뭐 마음챙김, 단순한 샤피로가 얘기하는 인텐셔널, 의도적으로 변화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심한이 밝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알을 가지라 이게 아니야. 심한이 밝아지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믿음,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는 그냥 혼안이라고 한다. 혼안이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 바로 사량식. 유식으로 얘기하면 사량식이에요. 이게 사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이지적인 거. 이지적으로는 최고의 식이라 이거예요. 이지적으로. 그러면서 주체적으로 얘기하면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혼식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건 자, 삶을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건 필요 조건에서 그냥 끝나는 거고, 삶을 실행을 했다 제대로 알고 수련을 한다 이게 몸으로 하는 수련이든지 명상 수련이든지 뭘 하면은 삶에 대한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해진다 이게. 그러면 지혜도 점점 더 생겨져요. 그럼 점점 더 깨어있게 돼. 이것이 갖는 의미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에 갖는 의미 모든 걸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없다? 책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동영상 SNS나 뭐 유튜브의 강의나 좋은 뭐 부처님 말씀이나 무슨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말 자체가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틀린 게 아니고 필요 조건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건 서양의 어떤 대중적인 책이 완전히 뭐 깨달음이란 건 이러고 뭐 자성, 참나, 자성에 대한 걸 참나라고 하죠. 참나. 참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결국 깨달음은 알아차림이야. 이렇게 나갔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황당한 소리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서의 알무로서 따지나 우리가 정덕하는 것으로 따지나 이게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바로 이거. 그 신의 행정을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 다음에 해고 해 다음에 행이고 정이야. 정덕하는 이게 아니라 항상 쉽게 해서 내가 쓰는 용어로 상의 상자돼서 이 네 가지는 상의 상자적이다 말이에요. 신의 행정은 서로 상의 상자적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이 없으면 충분 조건이 안 되고 필요 조건이에요. 남론 말로서 끝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PPT에 보는 이 그림 멋있죠? 가치밈을 갖다 파동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청의식을 갖다 다시 도약해서 했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 통찰이 없는 건 아니에요. 통찰이 있다고 하는 건 오히려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의 밈의 통찰은 성인의식으로서 성인의 가치밈으로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베이지밈에서 시작해서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건 뭘로 봐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처음에 아이한테 있는 건 뭐예요? 신체 자아밖에 없다. 바디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서적인 거. 버블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만약 자기 의지와 본능과 추됨으로서 막 행동하고 막 그거 하는 거예요. 2살, 3살 요때. 요때가 뭐예요? 레드밈적인 거. 그 다음에 블루밈. 이거 아이가 이제 언어를 알고 심적 자아가 생기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뭐 이거 알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파동적으로 이게 이제 인지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이게 가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인의식은 이런 게 없어. 왜 없어요? 이미 이런 의식이 서양의 발달 심리학과 심정심리학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의식이 장애가 있는, 성장 과정에 장애가 있는 정도의 아동이라는 것은 어느 인간도 그게 성장 과정에 약간의 어떤 무의식의 문제나 콤플렉스나 자의 정체성이나 뭐 자아 정체성이나 성격이라든지 뭐든지 또 아까 얘기했던 존재적 혼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주 심한 사람들, 심한 아이들 1-20%를 제외하고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기와 의식이 어릴 때부터 거하냐 하에 따라서 또 환경이 같은 환경이라도 같은 형제라도 어때요? 다 달라진다 이거죠. 타고온 칼마다 같은 삶의 조건이야. 부모도 같아. 애들 차별 안 했어. 근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란 게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거의 70-80%는 2000 가치밈은 발현이 안 된 우리 교육과 또 성장 자체에서 피아제가 얘기하는 형식 조약심과 피아제가 나중에는 인정한 후 형식 조약심, 통합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인지 이런 정도까지는 그 하는 거는 보통 하면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또 2층은 또 여기서 다 도약해가지고 밑에 것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가치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어요.
멋있어 보이는 이 파동적인 이 모양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길 바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옛날에 조직의 리더십 중심으로 할 때는 백호환경인 거를 살리면서 얘기할 때하고 지금같이 심층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나선 변화 자체가 일어나는 원리 자체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미 내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조직의 리더십,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식이 그것을 변한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적응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 백호환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 가치면과 그 개인의 기질에 분명한 상관성은 없지만 가치면과 개인의 기질에 분명한 상관성은 없지만 이거는 개인의 성격과 기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리얼하게는 칼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사람의 성격, 퍼스널리티, 인격, 캐릭터, 기질, 템퍼먼트. 그래서 가치면의 기본 수준은 다 잠재되어 있거나 일정 밈의 그린 밈까지는 잠재된 상태에서 성인이 되는데 이게 어떤 상태가 지배적이 되고 병리적이 되고 하느냐는 지금 내가 얘기한 뭐야. 빅미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 하는 발달 장애적인 거. 그다 갖고 온 성격, 퍼스널리티나 캐릭터나 템퍼먼트는 다 유전받은 거고 그것이 성장 과정에 어떤 쪽으로 더 발달을 하거나 장애가 생기나 하게 변하긴 변하는 거지만 근본 소인은 다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쪽에 더 지배를 받고 그게 완전히 갇히게 되거나 더 병이 되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거하고 관계되고 다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란 것 자체가 맞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 가치관의 대표적 개성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세요. 백호환이 얘기하는 거를 요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베이지밈 수준은 뭐라고 했어요? 생물학적 본능의 만족이 있죠. 고통과 기쁨을 체험하는 수준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생물학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이거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건 뭐예요? 병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레드밈 및 병리적이 되면서 그 아래에 베이지밈이 이게 완전히 이게 병리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주와 섹스, 성이 바로 이게 베이지밈이지만 성 말고 의식주에 대해서 무한 소유, 인간이 지금 이 레드밈과 블루밈이 가진 자 계층으로 가면은 소위 가진 자는 재벌, 부자지, 또 권력자지, 통치자지. 가진 자 계층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갖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야 나는 이 생에 한 세상 뭐 완전히 한 세상 누리고 살았지. 자기 도치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떤 놈 확 끔뻑 죽이기도 그건 재벌도 그런 게 많잖아. 재벌도 뭐. 지금 재벌들이 이 가치밈으로 얘기하면 이 레드밈의 캐슬이야. 이 사람이 즐기는 것은 쾌락이야.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쾌락밖에 없어. 점점 병적으로도 돼. 그럼 그 사람이 뭘로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든 재벌이 다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 재벌들. 명품을 좋아하는 이런 거에서 뭐 옷이든지 뭐 그런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식은 뭐 보통 사람 상상도 못하는 좋은 음식 이렇게 먹는 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산다. 이게 베이지의 특성이에요. 거기에다가 베이지가 보통 가진 자들이고 권력자들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성의 문제, 섹스에 대한 변태 성욕자들.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사람들은 찾으려면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찾을 뻔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10배, 20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이지의 진홍색이다 하면은 자연적, 마법적, 주적 두려움과 미신을 믿고 산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수준인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저 아마존의 밀림이나 인도네시아나 뭐라 이 밀림에 들어가면 있는 원시 부족들한테서는 그게 있겠지. 그러지. 퍼플적인 그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시족, 종족끼리 사는 거지만 현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술적인 거, 점치고 그래하고 그하고 뭐하고 이런 거 주술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진 자들, 통치자들, 자들 중에 언제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지금 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요즘 이것만 얘기했지 진짜 긍정적인 거. 이 수준에서 긍정적인 게 뭐겠어요? 보통 사람들, 어떤 병리적으로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제외해놓고서는 전부 다 최소한도 일정 의식은 지배적 수준으로 발현이 돼 있냐 아니냐 약간 그 안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민 의식이 건강하냐 병리적이냐 약간 불가하냐 이것에 더 그에 아까 얘기한 닫혀있고 사로잡혀있고 열려있는 의식 어떤 조직에서도 일과 관련해서 할 때 그럼 그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미신을 믿고 사는 것보다는
진홍색 이거는 뭐 중요하겠어요? 버플에서는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걸 오늘날에서 기업에서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버플밈 의식이 뭐예요? 가족 의식이라고. 가족 의식.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의식 수위 높은 사람은 피가 아니더라도 가족같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도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은 아니더라도 일본 사회에서도 이게 이거한다 이게. 적색밈은 쉽게 경로하고 수치심 모르고 권력과 힘을 숭상하고 모험과 투지를 발휘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 대표적인 특징이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색밈을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그 한 사람은 아들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들러의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 이건 하나도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본성이에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수천 년 동안, 만 년 동안 이 계급 사회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포유류도 뭐예요? 사자면 사자, 또 원숭이, 침팬지든 보노보 뭐 할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의 그 계급이 있다, 계층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간으로 와서도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면서 권력의식으로 자기 계층을 상승하고자 하고 언제보다 더 나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인간이 어디서부터 노예가 되냐면 가진 자 계층. 내가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뭐 금수저, 뭐 쟤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뭐 금수저야. 금수저 행복할 게 아닌 거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어때? 처음부터 자기가 뭐예요? 지배자겠죠? 가지자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삶이란 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들하고 그 주제들이 다 그런 거죠.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그 괴물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쾌락! 그것도 남을 지배하고 그 하는 쾌락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이아몬드나 금수저로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게 내가 괜히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라 이거예요. 적색밈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모험심 투징한 얘기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적색밈의 속성,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의지와 현재 상상한 요인인데,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선 동물적하고 달리 인지가 발달되고 가치 추구적이고 이런 걸 가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기 희생하고, 그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하면 희생하고 그건 달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래요?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용기, 신념, 아들러적인 거예요.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뭐예요? 의지, 용기, 신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레드밈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청색은 뭐예요? 흑색적이고 이분법적, 문자적, 이념, 관습, 제도 그거 대표적 개성적 특징이란 말은 잘못 안 보여요. 불건강한 수준에서 그걸 기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 불건강하거나 병리적이나 건강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만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색은 우리가 불건강하기 쉽기 때문에 백호환이 얘기하듯이 이분법적이고 문자적이고, 특히 아까 내가 뭐랬어요? 블루밈은 이념,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뭐든지 이념적인, 이념에 구하기 쉽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인 삶을 갖는 한 블루적인 거, 블루가 뭐냐면 바로 이념이라고 하지만 이게 건강한 이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의 동물적 본성 밑에 앞서는 이게 뭐예요? 불건강하고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풀어놨다고 해봐요.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는 하나만 본 거지. 왜냐 가진 자들이 구속하고 그래가 다 법과 제도가 뭐 나오니까 아나키스트는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다 부정하고 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진짜 진정한 합리적이고 평등적이고 민주적이고 하는 그런 법과 제도와 규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블루밈의 제일 중요한 건 윤리적인 거예요. 보수 쪽에서 국가라든지 말이에요. 국가 이런 걸 중시하겠지만, 블루밈이 이분법적이다 뭐 이런 게 하면은 그거는 블루밈이 불건강하게 갔을 때, 또 병리적으로 가면 완전히 아까 앞에서 얘기한 완전히 확정 평양식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건데 사실은 블루밈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의식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왜 죄의식을 가져? 그 위에 의식이 하나도 없을 때 고기만 가지고 죄의식, 그것도 종교적일 때 죄의식 같지. 죄의식 갖는 종교란 건 뭐예요? 기독교라서 기독교는 죄의식 같지. 불교는 이제 뭐예요? 그런 발신부터 그런 종교, 그 자체가 망상인 걸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 참회를 중시하지. 그거하고는 죄의식하고 다르고. 그럼 죄의식이란 게 뭐예요? 그런 종교가 아닌 사람이 죄의식 그거 가지고서 뭐 끊임없이 죄의식에 막 시달리면서 이렇게 사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렌지 밈에 대해서 얘기하면 합리적, 과학적, 책략적. 이제 인습적인 사고를 하다가, 인습적이면 사회중심적이고 그게 순응하는 거죠. 여기서 가는 게 순응적이에요. 블루밈적인 게 조금 불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뭐예요? 원리적 리더, 힘, 지도자, 강한 이에 대해서 레드밈적인 거죠. 그걸 갖다가 이게 뭐예요?
추종하고 칭송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건강한 레드밈은 건강한 블루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여러 가치밈들의 불건강한 상태와 건강한 상태가 있는데요. 불건강한 상태와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건,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또 사실 불건강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치유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뭘까요? 그게 이제 뭐 치유자로서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불건강한 상태란 것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에 이걸 다 잠재하고 있다고 했죠. 거의 의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 사람이 사회로 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빠지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성장 과정의 병리장애적으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혼의 위축에 관련되는 거냐. 또는 이게 혼의 위축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장 환경이나 또 그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기가 강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이 그 사람을 하여금 혼이 또 겉으로는 좀 위축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다 투사하면서 방어 기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흥이 돼가지고 가면 어때요? 불건강하거나 병리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아까 다이아몬드 금수저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금수저들은 레드와 블루, 퍼플, 여기에서 불건강한, 아예 그런 상태에서 불건강하게 빠져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명 중에 7, 8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불건강하거나 병리적이라. 뭐 그렇다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글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뭐예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타고난 건기와 칼마. 이건 기본 바탕이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 형성된 그 사람의 혼의 위축이나 혼의 장애. 또 그 사람이 금수저나 뭐든 다이아몬드 수저로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기가 강한 친구가 다 오히려 병리되어 가고 또 거기에서 또 기가 약하게 태어나면 거기서 또 배기지 못해 또 그 사회에서 도태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기하고 또 건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성장 과정의 혼의 위축이나 혼의 장애 이것이 그 사람이 사회 성인이 됐을 때 갔을 때 레드적으로나 블루적으로나 오렌지적으로나 뭐로나 불건강하게 좀 병리적으로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쪽으로 하는 것은 조직의 리더로서 여러분이 그거 한다면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 자기의 생활, 삶, 리빙 컨디션이에요. 라이프가 리빙 컨디션하고 직결되어 있는 데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은 억압한테 적응을 하겠지. 딱 같은 조직의 리더나 CEO가 나타나는데 우리 조직은 너무 인섭적이고 오렌지적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이 시대에 드러나니까 그린 정신, 진짜 사회, 공동체, 봉사 구하고 일도 그렇게 하자고. 굉장히 평등적이고 평등. 그런 일부 기업들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했을 때 이 사람 의식은 준비 안 되는데 그걸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그 이제 물론 많이 바라봐지는 현상들일 텐데 그렇게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적응되어진 변형되어진 가치림 상태에 있다가 그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환경 그러니까 회사에 갈 때와 집에 돌아왔을 때가 전혀 다른 인격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이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혼내를 감추고 억압하고서 조직에 적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조직에 있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데 다들 할 때는 자기 혼내대로 자기 본심 그대로 행동하겠지. 그다음 조직에 딱 표면에 나와서는 내가 그 앞에서도 강의했던 거예요. 프론트 야드, 백 야드, 앞마당에서만 백 야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직에 떠났을 때 그래도 더 조직에 그거 자기 도저히 나 이거 안 맞아 하고 나서 더 아래로 들어가지. 또 그런가 하면 반대가 있지. 백호와는 인간의 심청의식, 심청가치의식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심청가치의식을 강조했는데 표청에 대한 민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인간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 그건 가치밈의 변화가 아니야. 변화인 가치 이렇게 보이는 거지. 가치밈의 변화는 바로 아까 얘기하는 심청의식, 심의식 이거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자꾸 생기는데요. 교수님이 계속 이 부류의 인간은 제끼고 치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그 부류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인 부류의 인간들은 정말 치유가 힘든 것인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치유 불가하다. 그 사람도 사회적인 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뭐하고 해서 그걸 막지만 그거는 자기 내가 참 성찰적인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사람들을 막 이용으로만 했네. 내가 또 뭐 사람들을 막 속이고 그랬네. 내가 사람들한테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났다 뉘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어떻게 돼? 그대로 살다가 다음 생에 가가지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수 없는 상황을 가다가 이렇게 또 인연 만나가지고 올라오다 하는 거지.
역설이야, 이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이 삶이란 게 왜 역설이냐 하면은, 점수로 대놓고 다음은 수준하면 쭉쭉 빵빵 잘 나가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것이 그런 가진 자, 지배자,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은 병리장애적인 그런, 퍼플, 레드맨, 블루의 병리장애적인, 불건강 수준은 말할 필요 없고, 병리장애 쪽으로 갇히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점점 더 퇴행되어하면서 가꾸는 건 전부 뭐예요? 유일하게 쾌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서양의 정신의학에서도 지금 다루지 못하는 수준에 의학적으로 약물 주는 거 이외에는 또 사회와 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속하는 것들은 치유의 대상도 아니고 치료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돈이 위축되거나 좀 장애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정신심리 장애로 나타나고 이것이 치유의 대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밈들이 그 사람이 오렌지밈이 그렇든 간에 어떻게 오렌지밈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 능력이에요.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아이디어 잘 내고 해결 잘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돼? 돈하고 연결돼 있잖아. 또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해서 그런 막 인센티브 막 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 블루적으로 법과 제도 이걸 악용하는 게 머리 써가지고 루프홀을 다 빠져나가고 법을 아는 친구들이 법의 루프홀을 빠져나가고 자기는 다 나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거 마찬가지고 오렌지민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 불공한 상태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내가 지도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우치게 해주는 자기 불편하다 이거예요. 신경증적이 돼요. 불면증이 와. 뭐해? 뭔가 이 사람 그렇게 하면서도 막 강박에 걸려. 그럼 누구한테 찾아? 여기 있는 분들 다 찾아오겠지. 여기.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치유되면서 그 삶을 떠날 수 있으니까. 교수님 그러면 자기가 지배적으로 쓰고 있는 의식을 건강하게 쓰고 있다 또는 불건강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알아차림과 자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바로 그 위에 단계까지 의식을 가게 해주는 것이 치유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까 중요한 내가 역할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실제로 불건강한 상태 지금 있잖아. 아까 내가 그건 패솔로지컬한 그건 패솔로지컬 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O, G, B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패솔로지컬하고 언헬시하고 헬시하라고 이제 조직으로 얘기하면 C의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의 의식이라고 비교해 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개 이 사이에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이렇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완전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드물고 또 물론 외도 같은 거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지. 왜냐면 이게 지배적인 의식이 그린까지 와 있거나 오렌지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헬시한 사람들이 있다 이건데 외대의 헬시는 뭐라 그랬어 아까? 희생, 헌신, 용기, 신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왜? 당연히 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에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란 게 다 이 사이에 완전 패스로죠. 이 사이에 어디에 있다. 바로 unhealthy한 어떤 스테이트, 빔 스테이트,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특정한 예를 든 거죠. 여기 있었어도 여기 있었던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이 unhealthy 있다면 여기 이제 당연히 상담하고 내담자로 하든지 뭐 교육 대상이나 치유 대상자로 응원하고 해보면 그 사람이 기본적인 뭐 성격이나 의지나 뭐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밈 수준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가치밈을 다가오고 나면 그 티피라고 하는 걸 말로서 언어로 해가지고 문진식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삶에 진짜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사람이 뭐냐. 부와 힘을 갖고서 뭐 하는 거 이것을 뭐 하냐. 획득할 수 있다. 부와 권력이 되면 그러면 어떤 수단이라도 어떤 오렌지적인 거지만 수단을 좀 스스로 뭘 하고 싶은 그게 있겠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유도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긍정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이 아하 레드와 블루와 오렌지에 블루에 대한 건 참 좋은 거지. 이념적인 데니까. 이념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확정 평양 수준까지는 안 가도 나이보는 7, 80대들 같이 이념이니까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지. 종교적으로. 종교, 정치, 경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가치밈을 갖다가 설문 형식으로 만들어서도 할 수도 있고 문진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갇히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는 no problem. 레드가 좀 불건강한 상태에 어디서 있다 이거예요. 힘이 중요하고 권력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고 이 사람하고 이런 상태로 헬시하거나 또는 헬시 거의 가까운 언헬시지만 완전 헬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헬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이 헬시한 상태까지 이걸 갖다 바꿔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 어때요? 이 사람들한테 마음 챙기며 얘기했다가 여러분이 진짜 치유자도 아니야. 제대로 된 치유자.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 신에게 해에 대한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진짜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우선 쾌락이나 쾌감에서 좋은 거 같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면 그럼 우리가 그게 왜 노예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마음 챙김 이전의 문제예요. 외도 수준에서. 인간의 잠재 속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용기나 신념이나 이 희생 이건 드러나지 않더라도 세상 부정적인 이것이 사라지면 그럼 이 근처 어디에요? 이 근처 어디에요? 이 근처 어디에서 왔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올라갔다 이게 뭐지? 블루로 가면 블루로 가가지고 헬시 할 수도 있고 뭐 약간 블루 갈 수 있지만 민석과 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꼴통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적이고 확정평양적 이것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 제도, 인습, 윤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게 우리가 창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 과정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호양과 다른 건 내가 얘기하는 치유는 이 상기예요. 상기. 리셀렉션 하는 거예요. 리셀렉션. 우리가 성장 과정에 배운 걸 갖다가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배운 이걸 갖다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성인이 돼가지고 맞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대담을 통해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공감하고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람이 레드와 블루의 습기 이건 당연히 남아있지. 근데 이 사람이 뭐 선생님이 얘기했나 해도 다 그런 불쑥불쑥 나온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거에 대한 걸 갖다 각성자각 이게 마음챙김 이전이에요. 여기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각성자각을 갖다가 염송을 해봐요. 염송. 자기의 부정적인 거에 대한 것부터 뭐 이런 거 갖다 염송을 해가지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게 뇌와 혼의 문제니까 뭐지만 뚝뚝 떨어진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습기가 점점 더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신의 행적에서 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뇌과학 자체는 X야. 왜 X겠어? 뇌과학에 그거 하는 거 전부 다 유물론적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뇌과학의 뭐야?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유물론적이나 화론적이가 아니고 뇌과학에서 여러분이 그거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뇌과 인지를 갖다가 생성하고 변환하는 기능체 컨트롤 타워란 말이에요. 컨트롤 타워. 이런 정도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여러분이 왜 자꾸만 한번 뭐가 두려움이나 공포나 뭐나 그거 하면 이게 점점 더 그게 반복돼서 강화되고 해서 점점 더 자기 강박에 걸리고 신경증에 걸리고 막 그거 한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건 뇌와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이고 내가 얘기하는 거면 존재적인 자아예요. 자기 자아. 혼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뇌와 혼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딱 뭐가 부정적으로 각인됐다면 그 비슷한 상황은 계속 더 강화되고 이러면 더 신경이 이게 법칙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문제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사로잡히지 않게 하면서 이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오렌지 빔으로까지 올라가고 하는 건 쉽다면 이건 잠재되어 있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백호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그하고 있는 게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해서 조직의 리더십으로서 이 사람들이 막 엉터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의식의 성장 변화를 가져오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게 한 것은 자기 스승과 같은 브레이브스 같은 심층 가치 의식이 아니고 그냥 가치 밈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지만 우리는 심층 가치 의식을 얘기하니까 결국적으로 왔다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상기시켜가지고 어디에 도달 오렌지는 당연한 거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신경증적이거나 강박이나 불면증이나 뭐나 해서 건강해져 못 산다 이거야. 그건 뭐 의학이 다 증명하고 다 증명하는 거야 말이지. 오렌지에 사로잡히고 막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강박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번아웃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치유한다면 오렌지를 들어서 이제 그린으로 가게 돼요. 그린. 이게 이제 존재적인 삶이에요. 이해하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소유, 행위적인 삶이에요. 행위, 중독적인 삶. 이런 삶이라는 걸 알아듣게 하는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이 되면은. 진짜적인 삶은 우리가 존재적인 삶에 있다.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사는 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마찬가지고 뭐 중국에서도 뭐 춘추 전국시대 묵자가 겸해정신을 얘기한 건 실제로 사실은 중국이나 우리 동북안 다 그랬단 말이에요. 서양은 그러지 않았지. 오히려 우리 동양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삶 여기 오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오렌지를 이렇게 딱 떠나서 쪽으로 이제 오면은 이때 이제 마음 챙김.
물론 이 아래 단계에서 여기 치유받을 때 치유 단계에서도 이 기공, 치유 명상 기공 같이 호흡 수련, 이완 이렇게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차림, 주시, 집중, 이 심상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의념, 의주, 의관 이거에 대한 기본은 이거 하면서 이미 배우는 거예요. 본격적인 명상에 대해서 깊이 가는 건 이제 이 정도의 자리에 왔으면 이때 이제 본격적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든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정서이고 결국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린에 와서 내 삶에 진정한 의미, 보람 그거 일정밈의 모든 의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베이지밈적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베이지밈이 더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그거는 범죄라든지 남을 속여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고대 광실, 아까 얘기한 병적 이게 아니고 그런 거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거 넘어서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다 이거야. 존재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변화의 조건에 백호안이 얘기하는 6가지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 조건 1이라는 건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의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면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게 각성, 자각 이런 걸 해야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변화하는 거. 이건 진짜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어떤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 혼내는 감추고 자기 본심, 자기 내면의 자기의 가치의식, 무의식은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런 걸로서의 그 삶으로서 이게 거하게 하는 이런 면에서 거한 건데 그래서 백고안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내포하면서 올라기적으로 초월하는 그런 가치밈, 심정 가치밈, 치유 거기에 대한 얘기.